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정말 뻥 뚫리는 말씀해 주신 분을 모시는 시간이죠.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뻥 뚫리는 TV를 열심히 하고 있는 예. 김종대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죠. 네. 예. 네, 뻥 뚫리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오마이 TV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시원하다. 예. 그런 말씀 주로 많이 오마이 하시더라고요. TV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로 여기가 저기 베이스 캠프고 예.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데죠. 왔다 갔다 하고 예. 좋습니다. 목요일마다 오셔서 베이스 캠프에서 또 현안에 대해서 털어주고 가셔가지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 것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어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 12구 참사, 이 진상 규명, 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이게 계획서가 통과되기로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빼달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쥐들이 합의해놓고 그 어제 합의했던 예. 내용인데. 이번 국정조사 합의는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절대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족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을 방문하고 그렇죠. 방송에 나오시고 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더라고. 음. 야,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관철했다기보다는 유족이 관철한 국정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눈도 깜짝 안 하던 사람들이 결국 유족들이 이제는 저기 정말 그 절규하듯이 네. 어떤 그 요구 사항을 내면서 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비적비적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하고 네.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했는데 총 4개 항이에요. 네. 그중에 2개 항이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좀 이상해요. 합의 내용이. 이상하다. 이상해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합의예요. 제가 오늘 예. 다른 데서 그 방송 진행하다 왔는데 제 그 방송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민주당에 대한 규탄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예. 민주당 오. 지지자들을 화나게 한 합의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당에 좀 유리한 합의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네.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그 머리 기사들 제목이 아주 자극적인데 예산안과 국정조사 서로 맞바꿨다. 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먹고 야당은 국정조사 먹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오늘 합의한 것에 어제 합의한 것의 내용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통상 국정조사라 그러면 자료 준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관 업무 보고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청문회가 있고 네네. 현장 검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국정조사라고 네. 하는 건데 예산안 처리가 될 때까지는 자료 조사만 해서 준비만 하고 그다음에 실제 국정조사는 예컨대 뭐 청문회 현장 검증 그다음에 기관 보고는 네.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한다. 뭐 이미 다 뉴스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돼 45일 동안 있어요. 한다는 거죠. 45일간 네. 필요시에는 다시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화를 돋궈놨어. 그래요. 예산안 처리하고 이 국정조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국정조사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국정조사는 당연히 이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그 자체의 독립적 가치가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조건절 이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오히려 예산안을 처리 안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임대주택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린 예산들 있잖아요. 네. 정부가 부동의하고 못 받는다고 버텨버리면 계속 그러면은 네. 그 정부 예산안을 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제 초유의 사태가 오는 거지. 준예산 편성 사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무기로 해서 받으라고 압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키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대부분 12월 말 막 자정까지 가고 그래.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랬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안 해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버티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노력한 예산 증감, 네. 그 손실한 게 다 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예산안을 그러면 버티면 네. 그러면 국정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45일, 1월 7일에 끝나는 거니까 예.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 되는 그래서 거죠. 12월 말일쯤 통과됐다. 그럼 남은 기간 17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한테 물어봤죠. 예. 모르겠대. 모르겠다. 자기도 이 방송 나오면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알아봤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합의해 줬는지 모르겠대.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유족들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뭐 이상민 장관의 사퇴도 예. 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론은 지금 계속해서 진상 규명에 또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고 민주당이 어. 합의를 해줬는데 어. 합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좀 더 유리한 네. 그리고 버티다 보면은 조사 별로 안 받아야 되는 예. 그런 합의 해버렸다. 그리고 예산 통과시켜 준다는데 이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윤석열 걱정이 정부 예산이지.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졸속 합의는 내가 보다 쳐봤는데 네. 아무 관계 없는 두 개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예산안하고 국정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연계시키고 서로 조건화함으로써 네. 결국 이 국정조사가 이게 순수한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국가적인 그 행사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예산의 볼모로 잡힌 흥정물이 돼 버렸다. 아주 격떨어지는 얘기고 네. 이게 그 저 유족들이 봤을 땐 또 한번 상처받을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야삼당이 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냥 야당 단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지. 뭐하러 이런 합의를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1당 그러니까 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 먹기 싫은 것 같아요. 이 뭐 여야 합의로 참 해야지 욕 안 암담한 먹는 거 얘기예요. 아니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예. 좀 합의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악수가 됐다. 악수가 됐죠. 그런데도 오히려 부글부글 끓은 건 용산이에요. 합의 용산이? 국민의 법인 보고 합의해 준. 난 사실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따냈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보면. 이거 원래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건데. 예, 통과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준예산 편성 비상사태까지 얘기되던 터에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부글부글 끓여놨다. 오늘 아침 기사 봐. 중앙일보. 예. 그렇죠. 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하고 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갔으니까 국감부실에 들어갔죠. 예. 그 조사 대상에. 그것도 그렇고 또 네. 대검이 들어갔어요. 지금 쟁점이 돼 있는 대검. 대검. 네. 예. 그래서 어제 합의문까지 다 써놓고 사인까지 다 해놓고 오늘 지금 또 파행으로 가서 이제 하루 만에 오늘부터가 국정조사니까 이제 저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그 계획서 의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첫 회의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네. 지금 국회 이 시간에 본회의가 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2시부터 국민의힘이 4시로 안 들어오겠대. 대검 안 빼주면 안 들어오겠대. 지들이 어제 합의해놓고. 이 뭔가요? 대검을 빼야 된다는 목소리가 용사에서 나온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그거죠. 되나요? 당연하죠. 결국에는 대검이 발칵 뒤집혔겠지. 음, 우리가 왜 검수완박으로 수사권도 없는데 음. 왜 뭐 이런 현장의 네, 네. 인력의 문제지 왜 우리 이랬던 상관없는데. 거지. 하여튼 그건 네 생각이고 어제 주호영 대표하고 다 합의했어. 그러니까 이 합의조차도 지금 지키지 않는 모습. 물론 이 합의한 이 상황도 이거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맞지 네.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요 어제 보니까 경호처가 대상 기간에 빠졌는데 이거는 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주호영 대표 말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그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 빼줬다고 뭐
되게 그 생색내던데 그렇죠. 예. 이번에 용산 경찰서가 문제예요. 그 업무 과중 상태였잖아. 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시작된 이 업무 과정에 대해서 네. 그거 다 경호 소요입니다. 경호 경비 소요로 업무가 그렇지. 과중해지. 이 맥락을 알아야 이태원 참사 때 그 저기 경찰 기동대가 못 온 배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경호처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어떻게 업무 계획이 좀 평소에 있었는지. 두 기관이 주로 경호처가 용산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경호처를 빼놓으면 안 돼요. 아, 예,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 네. 그리고 법무부가 원래 들어갔다가 대검을 하는 걸로 하고 법무부는 빠졌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봐준 거거든요. 근데 대검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해 놓은 게 또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거 기시감이 있는데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네. 검수완박대 그때 저기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중재안 내는 거를 합의해 줘 버렸다고. 아, 그래가지고 검수를 완전 수사권을 박탈하지 말고 네. 한 절반만 박탈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사인해 줬다고. 그게 예. 예. 그러다가 용산에서 뒤집어 버렸잖아.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제 첫 번째 협치였다고. 네. 그걸 깨버렸잖아요. 맞아요. 합의해놓고 아, 기억나네요. 합의해놓고 깼잖아. 합의에서 깨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걸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반복하는 건데 난 저 주호영 원내대표 좀 걱정돼. 왜 걱정되세요? 아니 저번에 운영위에서 웃기고 있네. 그 아, 김은혜, 네. 퇴장. 강승규 두 수석 퇴장시키고 네. 그다음에 용산에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걸 왜 퇴장시켜야 돼? 격앙했다. 윤 대통령이 뭐 그런 기사 나왔죠.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국회에 대해서 장관 하나 못 지켜주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거 다 그러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얻어맞은 거지 용산에서. 그리고 이번에 합의까지 해갔으니까 완전히 개무시당한 거지. 그러면은 저기 이거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네. 여당 대통령실 분열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여야 문제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메시지가 왔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또 아직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파행으로 이루게 된 건데 와 이러면은 글쎄요 이 여당 앞으로 아무 합의도 못 하는 거예요. 여당이 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여당 그 지도부는 다 네.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어, 아무리 거기하고 합의해봤자 그렇죠. 어차피 용산이 뒤집어 버리면 하, 골 때리는 거예요.